자, 오늘은 42쪽에 천간의 물상. 여기 이제 천간의 물상은 그 10개 가불병정 무기연신 임계의 그 10개들이 우리가 물상적으로, 그죠? 물상적으로 이제 어떤 걸 말한다 이거예요. 그냥 이걸 하나에 고정된 게 목은 나무다. 뭐 나무로 고정시켜 보는 게 아니라 목이 나무일 때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화는 불이나 열이 되고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토는 뭐 흙이 되는 거죠. 큰 토는 큰 태산과 같기도 하고, 양토는 음토는 작은 논밭과 같기도 하다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 갑목은 나무고 새싹이고, 그죠? 그다음에 을목은 거기서 조금 더 자란 상태이죠. 넝쿨 식물을 뜻하기도 하고, 초목과 화초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죠? 물상적으로는 병화는 하늘의 태양과 같고 물상적으로죠. 그다음 정화는 달, 별 이런 것과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로 그래 양이 태양일 때, 병화가 태양일 때 정화는 달, 별 이런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토에 와서 무토는 큰 태산을 말하고, 그죠? 기토는 작은 산을 말한다. 근데 무토는 그 내용 돼 있는 거 보면, 내용의 무토의 제일 끝쪽에 보면 노을을 말하기도 하고, 무토의 시기가 시간적으로 보면 무토의 시기가 그쯤이 되고, 그죠? 그다음에 기토는 구름을 뜻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다음에 금으로 넘어가면 금은 쇠금을 썼습니다. 금은 그래서 어떤 그 직업 오행적으로 직업군에 봐도 금은 전부 철과 관계에 있는 그런 직업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끝에는 좀 우박이고, 신금은 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의 계절적인 어떤 상황을, 하늘의 이치를 봤을 때 그러하다 이런 얘기인데, 금은 경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무쇠, 그냥 재련되지 않은 그런 무쇠 그런 걸 말하기도 하고, 또 바위 덩어리 이런 걸 말하기도 하고, 그다음 신금은 어떻습니까? 신금은 경금에서 조금 더 이래 완벽체로 만들어진 것, 그죠? 여기서 보면 이제 보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뜻하기도 한다. 수는 이제 물로 쓰여집니다. 물로 쓰여지지만은 그 수는 양의 수, 임수는 눈, 비를 말하고, 그죠? 그 앞에 보면 맞아 그 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개수는 눈물, 샘물 하고 그 끝에는 가랑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이제 이 비교해서 물상이라 한다. 이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그 명을 풀어볼 때 그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집니다. 그 밑에 또 해놨습니다. 목화, 토, 금, 수 거의 비슷비슷하고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저기 반복적으로 비슷한 것들 간추려 갖고 이런 내용들의 정보를 여러 개로 우리에게 입력시켜 놓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하나만 보면 볼게요. 간목은 해놔놓고 대립목, 천둥, 번개 해놔놓고 시작, 출발, 행동력, 추진력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간목이라 하면 추진력 있다, 행동으로 하는 거구나, 모든 일의 시작과 출발을 말하는구나, 그런 에너지구나, 그죠? 가장 선두에 경쟁을 치러서 선두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그 강박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에너지구나, 자존심이 강하겠구나,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다. 그죠? 을목은 새싹이고, 넝쿨이고, 풀이고, 초목이고, 바람을 말한다. 그래서 을목은 바람. 그래서 역마성이 있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을목의 성정은 부드럽고, 이 굉장히 이 사회적 사회적 활동할 때 있어 굉장히 성향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언어, 말을 이제 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병화, 정화, 병화는 태양을 말하고 빛, 소나 빛,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한테 맞춰서 성정은 병화는 두뇌의 정신 해놔놓고 밝음, 명랑, 쾌활하고, 그죠? 사치를 부릴 줄도 알고, 화려하고, 그만큼 불이니까 빛이니까 성급하기도 빠르기도 하고, 그죠? 공평하고 다 세상을 다 밝혀준다. 어떤 이런 측면의 성정들을 적어놨습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그 밑에 이제 또 자축인묘 12지지의 물상, 그죠?
이 실질적으로 이 물상들은 뭐 오행의 물상도 있죠. 오행의 물상, 목화 토금수, 오행의 물상.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행의 물상은 뭐였습니까? 뭐 목은 나무고 화는 불이고 열이고 뭐 이거예요. 그 오행의 물상도 있고 또 천간 12개의 물상 제가 방금 말씀드린 12개의 물상도 있고 그다음에 지지에 또 물상들이 있습니다. 그 지지의 물상들을 보면 여기서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례 12개인데 이 자라는 글자의 물상적 성정은 이런 거예요. 자라 하면 밤을 말한다. 이거요. 자는 또 수에 해당되니까 오행적으로 물을 말하고 바다와 같고 그죠? 강, 바다, 강, 하천 뭐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그 옆으로 가면 매립지 하는 거 얼음, 비, 바늘, 정자, 침, 자궁, 뭐 종양 뭐 이런 걸 말한다. 이거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강, 하천 뭐 이래 놨는데 원래 옛날에 중국에서는 우리는 강이라 하면 강, 물강자를 씁니다. 그죠? 강, 바다 해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서는 수라고 쓰면 이게 강을 뜻합니다. 강. 우리는 수라고 하면 큰 물을 뜻하잖아. 바다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 중국에서는 바다 해자를 따로 바다 해자를 쓰고 수라 하면 강을 말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도 하라는 게 있어요. 하. 그죠? 황하. 물수변에 갖다 쓰는 거. 하라. 한자는 아시겠지만 그래서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수는 강을 말하고 해는 바다를 말하고 바다에 쓰고 그다음에 하는 황하 갈 때 황하강 이거는 일반적인 강보다 좀 강과 바다의 중간점을 말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부분해나고 지금 수로 우리 인터넷 지금 활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축의 물상은 토니까 오행적으로 그죠? 농과 밭을 말하는데 축은 어떻습니까? 겨울에 땅이죠. 얼어 있는 동토라고 하고 그 수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습지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연계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어 44쪽에 또 오행의 강론이라고 해놨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앞에 있는 내용들이나 그다음에 또 그 앞에 뭐 오행의 뭐 속성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한번 제가 여기서 시간을 가지면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47쪽에 그다음에 여기로 넘어가면 49쪽에 넘어가면 십간의 성격과 적성을 하면 야는 옆으로 누웠죠. 여기는 뭐냐면 간목의 그 성격하고 적성만 해놨습니다. 그죠? 성격하고 적성만 해놨는데 이 성격은 간목의 성격은 이거거든요. 그래 간목 일간자는 이래 보시면 맞습니다. 간목 일간자는 기본적인 성격은 간목이 하늘로 곱게 자라나는 나무를 말한다. 근데 1등 컴플렉스가 있고 그게 뭐냐면 선구자적 기질을 갖고 있고 등산할 때도 맨 선두에 나서고 싶어 한다. 등산할 때 막 앞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항상 간목 일간자는 서두른다. 또 간목은 브레이크가 없다. 자, 앞으로만 보고 뛴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간목은 성격은 자존심이 세고 굽힐 줄 모르고 융통성이 좀 없다. 간목에 가르치고 배우기를 좋아한다. 새싹을 키우니까 목은 시작해서 키우니까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칠 줄 모르는 건기가 있다. 그죠? 이것도 합니다. 그런데 간목한테 맞는 적성은 아까 여기 간목은 새싹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옆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선생님, 유치원 내지는 초등학교 학생들 가진 교수, 학자 이런 걸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목은 목재, 그 나무와 관련된 목재, 그 다음에 책, 그 나무로 책을 이제 종이를 만든다는 거죠. 이제 이런 관련해서 그와 연관된 직업, 그 다음 출판, 이쪽으로 이제 이 적성이 잘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일가는 그러면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51쪽에 넘어가면 오행의 진학, 오행으로만 본, 그죠? 오행으로만 본 진학,
직업, 사업적 적성 보는 방법. 이것도 맞아. 여기도 좀 목화, 토, 금,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실 때의 내용은 문과는 수와 목을 사주에서 찾아 이 중에 강하거나 많은 사람이며 이래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과는 화금.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화와 금은 계속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과는 화와 금을 보고 이 중에서 세계 있거나 강세인 사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격과 용신이나 복신을 참고한다면 더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용신이거나 복신이면은 어떻습니까? 용신이나 복신 얘기가 이제 기초 과정에서도 나오는데 용신이나 복신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내가 쓰여졌을 때 굉장히 좋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쓰여질 때 굉장히 내한테 이롭다. 일간한테 이로운 글자, 이로운 오행 이걸 말하거든요. 그죠? 근데 일간한테 이롭다 하니까 그 결국은 뭐 일간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제가 이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용신을 잘 쓰면 그 사람 일간의 명주는 행복을 느낀다 이거예요. 용신은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사주 명의 오형이 이제 불균형적일 때, 그죠? 운에서도 상당히 뭐 언더레이션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평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리막 탈 때도 있고 오르막 탈 때도 있는데 그런 여기서 이야기하는 용신이나 복신이라는 글자가 옴으로 해서 그 완충을 한단 말입니다. 좋지 않을 때 내가 상당히 내리막 하강하고 있는 그런 행운에서 만약에 나한테 길적으로 쓰여지는 어떤 용신이나 그다음에 복신에 해당되는 오행이나 글자가 와서 옴으로 인해 갖고 어떻습니까? 나의 만족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많이 쓰는 것이 나의 만족도나 행복도를 높여줌을 말한다. 저는 그렇게 표현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은 자꾸 얘기도 나중에 중고급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자꾸 내 명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걸 내가 찾아서 써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 나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겁니다. 일반적인 명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용신을 배워서 용신을 찾아야 되고 그 용신을 명에 있나 없나 있으면 용신으로 쓰고 없으면 용신으로 안 쓰고 그러면 살아가는 맛이 이상한 거죠. 그건 논리적으로 어떤 우리 인간으로서 짐승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노력하고자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용신이 있다면 용신이나 복신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찾아지면 그 오행과 그 글자가 그 육신이 뭔지에 따라서 그걸 내가 평소에 쓰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나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됩니까? 쌤, 요 밑에 있잖아요. 예, 질문해 보세요. 오행, 진학, 적성 이런 어디가 몇 페이지? 51쪽? 50쪽이에요. 50쪽에? 요 밑에 요거 있잖아요. 그 옆으로 빈대신 예. 요게 뭐 간복신, 식복신이라고 이건 무슨 소리예요? 오행 진학 적성, 직업 적성, 관복신, 식복신. 관복신이나 관은 이제 중급에서 나오는 얘기죠. 관, 명예, 직장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관. 여자한테서는 육신적으로는 남자. 그죠? 이걸 관이라 하고 그런 관복신이라 한다. 그죠? 그게 좋은 사람, 그게 이제 만약에 관이 내한테 이로운 용신이거나, 그죠? 이제 이 복신, 좋은 내한테 복을 주는 신, 이제 그래 보시면 되고, 식은 우리가 식상을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그 복신은 그래 이제 따지고 보면 관극식입니다. 관하고 극하고 이제 중국에서 이야기하면 식상이 관을 극해요. 식상이 관을 극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공부에 이제 관심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 장사에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또 그다음에 그 옆에 거는 뭐 재복신이라죠. 재는 우리 재성을 이야기합니다. 재성, 그다음에 식, 요거는 이제 식신과 식신생재를 말하는 거죠. 따지면 그죠? 그 식신생재가 복신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건 공부를 해가 될 일 아니죠. 그 일해갖고 돈 벌어야 되는 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들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 지금 관복신, 식복신은 잠깐만 관복신, 식복신은 공부 관심 해놨잖아.
공부 관심 없다. 없다. 관은 인성을 만들거든요. 관은 인성을 만듭니다. 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은 그것을 제하거든요. 극합니다. 어떤 식이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이 어떤 제도권에 묶이지 않겠다. 자율적으로. 그죠? 관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 제도권에 묶여서 뭔가를 유지, 성장, 발전하려고 관은 재를 끌어내서 인으로 넘어갑니다. 인으로 유지, 성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과 관계가 있고, 그래서 여기 공부 관심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사가 이 사람한테는 맞다 이 말이에요. 재복신, 식복신은 식신생재하니까 이런 공부에 스스로가 공부에 좀 관심이 부족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저쪽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 명을 보면 이런 명이 진짜 복신으로 작용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역시 이야기는 이 복신으로. 그럼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식재가 용신인데 명에 잘 있어요. 사회적 위치에, 그죠? 일과 사회적 위치에 잘 있어. 그럼 이 사람은 공부 안 하려고 하면 대학 보내지 마라. 차라리 대학 등록금하고 한 1억을 줘가 네 장사를 해라. 세개 나누면 그 사람은 아들 졸업할 때 4년 뒤나, 그죠? 또 친구도 대학원 간 놈도 저게 이러면 얼추 한 10년 지나갑니다. 애들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부터 한 10년 후에 놔두면 누가 과연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아들 무조건 나는 이긴다고 봐요. 그러면 굉장히 선생님 쌤 이장님 말씀하신 거는 재성도 없고 식상도 없는 애들을 돈 줘가지고 사업하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없는 아들. 예, 제 복식대가 있는데. 아니 여기는 이제 식재 복이 내 명에 잘 있다 이 말입니다. 있을 때 요게 식신생재 하는 명이 식신생재가 복신이라면 그 명이 그걸 용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용신일 때 그런 아이들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야는 공부를 취미 별로 없습니다. 공부에 물론 인성운이 와 있다 하더라도 인성운이 와 있으면 그 순간적으로 어떤 배우고자 하는 욕심도 있겠지만 이때 배우고자 하는 야한테 배우고자 하는 그 방향성은 재성 쪽입니다. 그럼 경제, 경력 이쪽 쪽이거든. 쌤 이용할 용자대가 있는 용신하는 날이 없는 사주를 묘하라 이 말입니까? 예를 들어가 목이 빠져가 있으면 목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지 않아요. 용신이라 하는 거는 지금 제 책에는 고급편 제일 첫 장에 있습니다. 고급편 제일 첫 장에 있는데 용신은 용신을 모르니까 뒤에 아시잖아. 쓸 용자로 쓰잖아요. 그런데 용신이라는 것은 이건 정신을 말합니다. 귀신 신자로서 정신을 말하는데 써라는 그냥. 근데 명을 잃어보면 오행 쪽으로 이래 오행이 목화 토감 수가 있으면 이거 잘 소통되는 게 원활하잖아요. 무난하잖아. 또 잘 극해야 생받을 거는 생받고 극받으려면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요게 우리 명예 요거 가지고 멈춰진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멈춰지면 죽는 건데 운의 행운이 계속 흐르잖아요. 이 흐름에서 좋을 때와 나쁠 때, 좋을 때, 나쁠 때, 중간 때 이걸 야들이 다 소통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활히 소통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 아닙니까? 대개적으로. 그죠? 그런데 어떠한 명을, 그죠? 만약에 이게 식재라 하면 식재가 요걸 쓰면은 내한테 굉장히 좋은데, 복신인데, 이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요게 명에 잘 있으면, 이거는 식재니까 공부할 스타일이 아니죠. 내가 일해서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차라리 장사를 시키는 게 낫다. 이런 아이들은 이런 얘기고. 그런데 두 개 다 있지를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한 개 있는데 한 개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언제 들어가고 언제 치고 언제 빠져야 되는지를 대운의 운의 흐름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쯤 시작해라.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죠? 삼합의 운동석을 보고 들어갈 때 나올 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때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명예 화는 있는데 목이 없다. 그럼 목이 있어야 야가 행동할 거 아니에요.
목이 없으면 행동하겠습니까? 시작을 안 하지. 누가 좀 벌려줘야 돼. 그러면 그 맞는 환경을 찾아서 진짜 시작 잘하는 목의 에너지가 왕성한 아이와 통업을 시키든지 그 서로 상호 보완하는 거죠. 하든지 아니면 야운에서 어떤 흐름에서 목기가 언제쯤 청강과 지주로 나눠보면 20년, 30년씩 오거든요. 그럼 그 때를 잘 맞춰서 들어가고 하면 된다.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이제 높은 거죠. 왜? 복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제 요것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진학적성이나 이런 것들은 요 앞에서 우리 아까 뭐라 하노, 뭐 직업적성했나 요 앞에 뭐 옆으로 누분 아들 뭐 하나 봤잖아. 그죠? 요 비대선 누분 성격과 적성 본대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 진학, 직업, 사업적 적성하는 거는 이 오행의 어떤 물상과 같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목은 보면은 목은 나무잖아, 나무. 그 아까 수목은 인문계를 했고, 그죠? 밑에 어문계열, 언어학과, 그다음에 법정계열, 요 이제 내용들 한번 읽어보면 거의 목의 성정과 같다, 그죠? 요 한번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이래 물상을 생각하시면서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런 것과 연계되어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게 뭐 외울 건 아니거든요. 저도 뭐 다 외우고 하겠습니까? 외우지는 못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선생님들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자, 화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한 장 넘어갑니다. 화에 넘어가면 진학적성 해놨죠. 진학적성에 한번 볼게요. 전기, 전자, 정보, 통신, 컴퓨터 관련학과, 디지털 관련학과 이래 놨습니다. 그죠? 화라는 게 뭡니까? 빛, 열 이거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라는 건 아름다움, 밝음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 빠름이잖아. 화, 빠름, 가벼움 이런 거거든요. 그 전자, 전기, 정보, 통신 이런 게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다 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 복신일 때 이런 거죠.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 지금까지 했는 내용들은 오늘까지 했는 내용들은 이제 어떤 오행의 성정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우리 오행의 성정들에 대한 얘기고. 자, 여기서 오늘은 상생상극, 상생과 상극 바로 있죠. 상생과 상극 노는데 이게 이제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상생과 상극론을 합니다. 상생상극이란, 그죠? 상생상극이란, 생은 낳다라는 거다. 낳는다는 글자잖아요. 생은 낳는다 글자. 또는, 낳는 거는 남자만 낳을 수 있지, 참, 여자만 낳을 수 있지, 남자는 낳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준다라는 개념이죠. 도와준다. 그런 개념도 되고, 극이라면, 상극이라는, 극은 한자로 이길 극자예요. 그리고 이길 극자 쓰니까 내가 극하면 그 상대는 나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겠죠. 억제당하니까. 그죠? 내가 하고자 함에 있어서의 극당하니까 억제당한다. 그 다음 생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밀어준다. 그 다음에 죽든 말든 나는 모르겠고 이거예요. 그럼 이 생이라는 것은 그 다음 것을 모르고 무조건 생하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오행이 목화토금수가 상생을 합니다. 그죠? 목은 화로 생하고 화는 토로, 토는 금생수 이렇게 오행이 생을 하죠. 생이라 하면, 그죠? 목은 화를 생합니다. 그럼 목이 화를 생하면 화는 당연히 화의 에너지가 훨씬 더, 화의 성정이 뭡니까? 훨훨 날아감, 화려해짐, 꽃을 피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성정이 목으로 인해서 더 훨씬 살아나다 이거잖아요. 목이 없으면
요래 보이지만은 요런 성정은 반짝하고 만다. 목이 없으니까. 요런 개념이에요. 또 목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생하면 그냥 터져버리겠죠. 폭발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생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생이란 게 무조건 좋지만은 않다. 적당히 생 받으면 좋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생 받을 것은 생을 받아야 되고 극 받을 것은 극 받아야 돼. 그게 좋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금이 많은 경우에 목을 감해버리면 저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금이 많다. 금이 많으면 각각의 야들 오행이 각각이 에너지를 생과 극을 동시다발적으로 합니다. 야들이 야 하나가 어떤 에너지의 움직임이 있나 볼게요. 자, 금 질문했으니까 금은 자 내가 많으면 야의 기운을 끌어들입니다. 설 끌어당겨낸단 말이에요. 지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내가 강하니까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야 기운이 더 빠지겠죠. 야는 기운이 착착착 빠지고, 그러면 끌어당기니까 힘이 세가고 야는 또 생을 해줍니다. 생 해주니까 야는 생 받아서 좋을 수도 있고 수의 성정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 수의 성정이 완전히 죽을 수도 있고, 많아서 죽을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적절히 생 받으면 좋지만은 지나친 생은 안 좋은 거죠. 또 어떻습니까? 또 목을 극하죠. 목을 극하니까 이 목은 이 수가 좀 완충해주면 목이 좀 낫겠죠. 금극목하면 만약에 수가 없는 사람은 이 많은 힘이 이리만 갈 거 아닙니까? 분산하지는 못해요. 이거 하나 동작이 보여요. 여기도 설하제, 여기도 생해주제, 극하제, 또 요소는 내가 어찌 할 줄을 몰라. 야가 야를 극해야 되니까. 근데 화가 있으면은 금이 조절되겠죠. 화가 금을 녹이니까 금이 조절된단 말입니다. 금의 왕성한 기운이 불에 의해서 좀 싸그러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심하게 못하죠. 화가 없으면 지 기운이 지가 대장인 줄 알잖아. 지한테 이길 놈이 없으니까. 그죠? 이래서 하나가 뭔가는 많다는 것은 여러 글자한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들게 하는 요 뭔가를 찾아서 그러면 우야마 좋을까? 거기에 쓰여지는 글자나 오행이 아까 이야기하는 복신이나 용신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알똥알똥해요? 있잖아요. 우리 신랑이 목이 4개거든. 예. 주변 사람 되게 힘들게 만들어. 목이 많다. 예. 목이 4개인데 예. 화금은 없어. 화금이 없다. 예. 지금 녹화하는데 잠깐만 계시죠. 잠깐만 계시죠. 지금 그 기초 과정은 지금 오늘 생각 그걸 이제 이야기하니까 지금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제 중급도 해야 되니까요. 그때 이제 질문하시도록 하고. 여하튼 생과 극은 이런 서로의 얽히고 썰킴을 말한다. 그냥 대개가 생이라면 생 받으면 좋겠지라고 하잖아요. 생 받을 때 생 받고, 그죠? 생 받을 때 목이 예를 들어서 목이 4개나 있는데 수가 한 2개쯤 있거나 1개만 있는데 생한다. 생 되겠습니까? 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은 쫙 다 말라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쫙 빨리면 오는데 야한테서는 야가 엄마예요. 엄마가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을 해주자니 화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어디 가겠어요? 이 에너지 넘치는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거 가는 대로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뒤지는 게 이게. 그래 동시에 한단 말이에요. 이게 생할 거리가 있으면 생도 하고, 그죠? 또 없으면 이게 에너지가 뭉쳐서 이래 가기도 하고, 안 그러면 여기 또 분산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에너지 운동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생의 개념이 상생상극의 개념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적절히 상생상극하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면 좋다라는 거죠. 그 지나치게 어느 한쪽으로 뭐 상생만 한다라는 그런 동네에 있다라든지 또 아니면 뭐 저끼리 상생하고 그 반대 나와 어떤 생각이 다르면 서로 무자비한 상극만 하는 이런 원활하지 않는 이런 사회적 환경에서는 자꾸 이 분탄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적절히 상생상극을 함이 원활함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생상극에 대해서는 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뒷장 넘어가면 상생상극에 보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 순서입니다. 그죠? 이 순서를 말하는 거고 당연히 목생화고 화생토고 토고 생금 금생수 그죠? 수생목 이게 자연이 제가 제일 기초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연의 어떤 그 생명체가 변화함을 말한다. 그죠? 그건 초절함을 말하고, 그죠? 그건 한 칸씩 건너갑니다. 목극토, 또 토국수, 또 수극화, 그죠? 화극금, 금극목을 말한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기초 과정은 상생상극까지. 다음에는 55조 오행의 여러 종류와 속성 일람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넘어가면 이제 이 천지간의 합충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기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서로 음양의 어떤 상호 작용하는 거예요. 이걸 명리적으로는 합, 형, 충, 파, 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기초 과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복신이랑 용신